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레스룸 라이브 시작합니다. 5분 만에 알아보는 오늘의 경제 흐름, 먼저 뉴스 라이브부터입니다.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주 뉴욕 증시는 어떨까요? 지난주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이 보합권에서 혼조로 마감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전날보다 142포인트 내려 44,342, S&P 200, S&P 500 6,296, 나스닥만이 10포인트 올라 2895로 장을 마쳤는데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EU에 15% 이상의 관세를 요구한다는 소식에 위험 회피 심리가 발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번 주는 다시 한번 강세장의 시험 무대가 될 것 같은데요. 테슬라, 코카콜라 등 S&P 500 전체 기업 중 20%가 실적을 발표하면서 최근 신고가를 잇따라 경신해온 주가 상승에 실적 검증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물론 이 관세 불확실성이 걸림돌이 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국내 증시 한번 볼까요? 지난주 마지막 날 상승폭 일부를 반납한 코스피는요. 3,191 상승으로 출발해서 현재 3,201, 장중 3,200을 다시 탈환하면서 순항하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국내 증시, 주도주, 소외주간 매수세가 번갈아 나오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다는 분석이고요. 819로 출발했던 코스닥은 약보합세가 이어집니다. 최신 기준 818 나타내고 있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여파로 시작된 건설업 위기가 고용시장으로 번졌습니다. 올해 상반기 건설업 취업자 수는 약 194만 명으로 5년 만에 200만 명 선이 무너졌는데요. 외환위기 이후 단 한 번도 겪지 못한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주로 20대와 50대, 단순 노무직, 상용직에 집중됐다고요. GDP의 15%에 달하는 이 건설업이 휘청되면서 경제를 옥죄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번 주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2분기 우리나라 경제 성적표가 공개되고 최근 인구 동향도 알아볼 수 있는 한 주가 되겠습니다. 우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임기가 이번 주 시작됩니다. 중요한 국면의 경제 수장이죠. 이르면 이번 주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회담을 위해서 미국을 찾을 예정이고요. 23일 통계청의 5월 인구 동향이 발표됩니다. 지난 4월까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인 출생아 수, 혼인 건수, 흐름이 더 이어질지 한번 보고요. 그 다음 날 한국은행의 2분기 실질 총생산 발표가 있습니다. 지난 분기에는 마이너스 0.2% 역성장이었죠. 지난 5월 발표한 경제 전망에서는 0.5% 성장을 예상했는데 정말 좀 나아졌을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웃나라 선거 얘기도 한번 해볼까요? 20일 진행된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여당이 패배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정체돼 왔던 미국과 일본의 관세 협상이 더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이시바 총리 내각이 빠른 협상에 의욕을 보인 이유, 그러면서도 적극적으로 교섭 카드를 내지 못한 이유, 모두 선거가 코앞이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선거 후에 기세를 올려서 협상을 재개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이번 패배로 동력을 크게 잃게 됐다는 분석입니다. 미국도 일본 정치 상황을 당분간 관망할 것 같습니다. 건강한 식생활이 실제 의료비를 줄일 수 있을까요? 평소 건강하게 먹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의료비가 덜 드는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한 연구팀에 따르면요. 과일과 채소 등을 꾸준히 먹고 술, 탄산 등을 멀리했던 그룹은 그렇지 못했던 그룹에 비해서 총 의료비가 9%가량 덜 들었다고 합니다. 젊은 층일수록 이런 경향은 뚜렷했다고 하는데요. 잘 챙겨 먹어야 된다. 의료진이 돈으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5분 만에 알아보는 경제 흐름, 오늘의 뉴스 라이브였고요. 네, 경제 현안들에 대해서 깊지만 쉽게 전해드리는 경제 라이브입니다. 오늘은 고란 경제 전문 기자 박수호 매경 이코노미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오늘부터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과 또 소비 패턴에 맞게 잘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야 조금이라도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고 기자, 오늘 아침 9시부터 이게 시작이 됐죠. 네네. 그래서 군주 홈페이지 같은 데는 접속이 엄청 많았다고 해요. 네, 사실 이렇게 접속에 몰릴 것을 조금 걱정을 해가지고요. 네. 이게 요일제를 이제 도입을 했어요. 이제 그 생년 끝자리가 1, 6이면 이제 월요일 오늘이고. 이렇게 네. 이제 신청하는 건데 9시에는 접속자가 몰리면서 조금 약간 접속 지연 현상이 발생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여기 방송 들어오기 전 10시에 제가 이용하는 카드사로 했더니 접속은 원활하더라고요. 다만 제 경우에는 이 생년 끝자리가 올해 신청 대상자가 아니라 가지고 신청을 못하는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 아마 대상자분들은 아마 접속하시면요 접속이 잘 될 것 같습니다. 9시 정
감각에 조금 많이 네네네. 몰렸던 거거든요. 지난주부터 보니까 휴대폰에서 문자들이 많이 왔어요. 뭐 은행, 카드사, 지역화폐, 뭐 우리 통해서 해라. 사실 그런 내용이죠. 근데 어떤 형태로 받는 게 가장 좀 유리한가요? 사실 쓰기에 제일 편한 건요. 본인이 사용하시는 신용카드를 쓰시는 게 아마 제일 편할 겁니다. 네. 요즘은 약간 현금 결제하시는 분들보다는 카드 결제하는 분들이 많으실 테니까요. 그런데 요거 만약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쓸 때는 아마 카드가 편할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여러 가지 혜택을 따져보면 사실 요 신용카드보다는 요 지역화폐로 받는 게 유리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네. 지역화폐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지역화폐잖아요. 그래서 때문에 지역을 옮겨가시면 쓰는데 좀 불편함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사 계획이 없으신 분들은 아마 지역화폐를 쓰시면 조금 더 혜택을 챙겨받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서울사랑 상품권의 경우 공공배달앱 그리고 앱, 소상공인 온라인 앱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네. 사실 신용카드를 쓸 경우에는 배달업과 온라인 결제가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역화폐를 쓰면 이게 가능하고요. 특히 이제 서울 배달 플러스 땡겨요라는 그 어플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서울시가 이걸 좀 많이 쓰고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혜택을 좀 줬습니다. 아. 2만 원 이상. 3회 이상 주문하면 10,000원을 지역화폐로 그렇네요. 환급해 지금 줍니다. 보이는데요. 네, 2만 원, 맞습니다. 2만 원, 2만 원 쓰면 10,000원을 다시 네, 돌려주는. 맞아요. 이것도 만만치 않으니까 요거 앱에 따라서 네네 또 챙겨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 사용하시려면 아마 서울 사랑 상품권으로 받으셔야지 요 혜택을 챙겨 받으실 수 지금 있습니다. 미리 하신 분들 아니냐면 지금 하실 네네. 분들은 좀 상황을 감안해서 신청을 하셔야겠군요. 근데 방금 말씀하셨는데 이사 계획이 있는 사람의 경우는 신용카드가 낫다 이런 말도 하셨거든요. 그렇죠. 이건 네. 어떤 내용이죠? 그러니까 뭐 신용카드는 전국에서 다 쓸 수 있는 거, 지역화폐는 거기서만 쓸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신용카드를 쓰는 것이 어디에서 쓰느냐에 따라서 좀 더 낫겠다. 그러면 이제 내가 뭐 이번 여름에 휴가를 간다. 그러면 이제 다른 데서도 쓸 수 있잖아요. 그럼 신용카드는 아무데나 뭐 내가 포인트를 가지고 전환할 수도 있으니까 이왕이면 전국구로 놓으실 분은 신용카드를 쓰시라 이런 거죠. 근데 이번 이 소비 쿠폰 자체는 그 지역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보니까 신용카드로 하게 되면 따로 본인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는 뭔가 신청하는 한 번에 뭐 절차가 있는 것 같던데요. 네, 그런 것도 있는데 저희 이런 것도 아주 상세히 그냥 자기 그 카톡이나 이런 거 보면 다 나와 있어가지고 그런 건 신청할 때 어쨌든 중요한 건 포인트로 전환하는 거. 그래서 이 포인트를 전환한 걸 가지고 내가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를 자기 꼼꼼히 확인하는 게 다 상황마다 다르니까요. 네. 이런 것들 좀 잘 확인해서 신용카드를 더 사용했을 경우에 포인트를 더 받을 수 있으니까 네네네. 그 포인트까지 노릴 거면 신용카드가 낫다. 네네네. 이 뭐 또 그런 말씀이시군요. 건데 이제 지역화폐는 이제 기본적으로 7에서 9% 정도 이제 그 할인 효과가 있으니까 지역화폐를 더 많이 써 주십사 하는 게 이번 정부의 또 목표이기도 합니다. 네, 이번 소비 쿠폰 뭐 하는 데 쓸까 좀 사실 즐거운 고민이기도 할 것 같아요. 어디에 쓸까? 내가 이 공짜 돈을 받으면 네. 뭐 하는 데 쓸까? 어디가 가장 많이 쓰일까요? 그 주변에서 물어보면은 우리 앵커님은 뭐라고들 답을 하세요? 고민이다. 아. 뭘 하면 가장 잘했다고는 얘기를 들을까? 뭐 저는 이런 주변에서 얘기예요.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른바 이제 꽁돈이 생긴 거니까 그렇죠. 고기 사 먹어야지 약간 이런 응답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실제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더니 네. 어디에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을 쓸 겁니까?라고 해서 설문조사를 한 리서치 회사가 해봤더니요. 네. 전통시장이나 마트에서 쓰겠다는 응답이 40%에 육박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식점이나 식당이 한 26% 정도가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소비 쿠폰 하면은 조금 약간 떠올리는 게 코로나가 터졌을 때 그때 받았던 지원금 있잖아요. 네네. 그때 사용처를 봤더니 전통시장이나 마트와 음식점, 식당 등에서 각각 한 20% 조금 윗선으로 정도를 많이 쓰셨어요. 네. 근데 저는 이 사용처 이 응답을 보면서 조금 약간 마음이 아팠던 건 뭐냐면 네. 마음이 아프다기보다는 저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꽁돈이 생겼으니까 고기 사 먹어야지라고 해서 식당을 고른 셈인 거잖아요. 네네. 평소에는 먹지 못했던. 그런데 가장 많은 응답이 전통시장이나 마트였다는 건 그냥 평소에 쓰던 걸 이거 쓰겠다. 생필품을 더 이 돈을 받아서 맞아요. 쓰겠다. 라는 거라서 조금 이 부분이 조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니까 여윳돈이 그만큼 없다라는 거라서요. 그런 지금 현실을, 얼마나 우리 네. 경제가 좀 침체됐나를 좀 느낄 수 있는 응답이라서 좀 마음이 좀 좋진 않았습니다. 네, 이 돈을 잡으려고 또 골목 상권 사장님들도 좀 나서는 분위기입니다. 작은 동네 슈퍼 같은 경우 보면 벌써 안내문들을 막 네. 붙여놨어요. 뭐 소비 쿠폰 이거 사용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이런 것도 많이 붙여놓고 편의점들 같은 경우도 지금 할인을 많이 그렇습니다. 한다고 해요. 편의점에서 근데 정확하게 좀 짚고 넘어갈 네. 거는 편의점의 대기업 본사가 운영하는 직영점은 해당이 안 되고요. 네. 가맹점주가 이제 해당이 되는 건데 이 가맹점주들이 이제 여기에서 편의점에 그동안 좀 많이 들여놓지 못했던 게 한우 세트, 한우. 네. 뭐 아니면 전통주 중에 좀 비싼 전통주 세트, 뭐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다른 데 선물하기도 좋지만 집에서도 쓰기에 좋은데 이게 옛날에는 편의점까지 가서 굳이 이걸 사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민생 쿠폰을 가지고 오신 분들에 한해서는
편의점에서도 한번 플렉스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편의점 점주들도 제가 저희 아파트에 있는 편의점 점주한테도 물어보면 네. 이번에 선물 세트를 좀 많이 갖다 놓겠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큰 돈을 뺄 수 있는 거군요.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제 그 한우 세트가 편의점에서 많이 보일 거다. 이런 것들은 전략적인 선택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이 얘기도 있습니다. 들었어요. 전복도 들여놓고 장어도 들어놓는다는 얘기 들었어요. 편의점에서 이제 그런 걸 다 볼 수 있는 건가요? 이번 기회에? 네, 이번 기회에 아마 볼 수 있겠지만 이게 뭐 트렌드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어쨌든 특수를 노려서 편의점 사장님들이 어쨌든 제한적인 자원을 어떻게 하면 우리 집으로 많이 끌어올 수 있느냐를 고민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장어나 전복까지 드러났던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 기회에요. 네, 편의점은 근데 본사 직영 말고 가맹점에만 그렇죠. 지금 해당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뜻대로 과연 이게 내수 살리기 효과가 있을 것인가? 이건 어떻게 보세요? 지금 보니까 6월 소비자 심리 지수가 나왔는데 꽤 높았어요. 지금 보니까 108.7, 4년 만에 최고치인데 개엄 이후에는 88 정도까지 네. 떨어졌단 말이에요. 사실 이 100이 기준선입니다. 100보다 낮으면 심리가 좀 안 좋다는 거고요. 100이면은 좋다는 건데 6월 들어서 보니까 이게 그 그래프 자체가 보면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서 굉장히 네. 좋은 모습인데요. 이게 말 그대로 심리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들이 이 향후 경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생각하느냐입니다. 실제로 좋아졌느냐와는 별개로 심리가 좋아졌다는 건데요. 네. 사실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경제는 심리다. 그렇죠. 라고 해서 아무래도 사람이 마음이 좀 편해지면 돈을 좀 더 잘 쓰게 되고 내 앞으로 형편이 나아질 거야라고 하면 지갑을 열게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번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어떻게 보자면 정부의 뜻대로 이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그 기대감이 심리에도 이렇게 나타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일단 온기는 좀 불어 넣어진 판이에요. 지금 만나는 사람들마다 요즘에 소비 네. 쿠폰 얘기 많이 하거든요. 4인 가족 기준으로 하면은 그냥 10%만 아니면 100만 원 정도 받을 수 네, 있고 그렇습니다. 네. 많이 받으면 200만 원까지 네네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적지 않은 돈인데 보셨을 때 이제 소비 심리가 많이 회복되는 심리적인 면은 그런데 실제로 이게 많이 우리 경제에 좀 도움이 될까요? 정말 이거는 이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좋을 수 있는데 경제학자 입장에서는 좀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일시적으로 당연히 있죠. 당연히 그 또 지역 화폐라는 것 때문에 그 지역에서 소비를 많이 늘리면 네. 당연히 그 승수 효과가 있어서 그 이후에 다른 소비로까지 이어진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여러 이제 경기연구원이나 이런 데서 자료를 내곤 했는데 그런데 또 이제 그 KDI나 아니면 그 한국은행에서 낸 옛날 자료들을 보면 네. 2017년부터 저희가 이제 자료들을 좀 찾아보니까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 하는 것보다 정부 지출이라든지 정부에서 이렇게 그 SOC에 투자하는 이거가 같은 돈을 냈을 때 조금 더 효용이 높았다라는 건 현실적으로 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지역 화폐라든지 아니면 민생 쿠폰의 논란의 핵심에서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어디까지의 그 경제 유발 효과가 있느냐 이거의 싸움인데 현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화폐들을 동시에 진행하면 이거는 아직까지는 해본 적이 없거든요. 네. 일시적으로 이렇게 다 해보거나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이 소비 쿠폰이 승수 효과를 얼마나 내 보이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이 정책을 계속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에 대한 논쟁이 조금 더 가열될 것 같습니다. 네, 얼마나 경제 유발 효과가 있을지는 네네네.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은 1번과 6번이 신청을 할 수 있고요. 소비 쿠폰 사용 기한도 11월 말까지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꼭 놓치지 않고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이번엔 요즘 가장 뜨거운 화제를 몰고 다니는 CEO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엔비디아 젠슨 황 CEO가 중국을 찾아서 트레이드마크인 가죽 재킷을 벗고 중국 전통 의상을 입어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성공한 CEO들의 특별한 패션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네,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 이분이요. 한여름에도 가죽 자켓을 입는 걸로 좀 유명해요. 30도가 넘는데도 가죽 자켓을 입었다고 해요. 그래서 네네네. 왜 덥지 않냐 이렇게 물었더니 재밌는 말을 했어요. I'm always cool. 항상 항상 쿨하다. 이 쿨이 네. 약간 뭐 시원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나 굉장히 약간 쿨해? 괜찮은 사람이야, 괜찮은 쿨한 사람이야. 사람이야라고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자면 자신의 그 기업 이미지와 CEO의 그런
아주 뭐랄까 고수하는 그 자켓 이미지를 매치시키면서 네. 엔비디아 하면 젠스낭, 젠스낭 하면 가죽 재킷 이렇게 일치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 한때 그 자켓 가격이 좀 화제가 되기도 했어요. 얼마였어요? 고가요? 약간 1,000만 원 정도였거든요. 아. 근데 이게 젠스낭의 재산에 비교하면 소박하다. 아. 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네. 네. 중국을 찾아서 가죽 자켓을 벗었어요. 그건 어떤 의미로?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네. 일단 트럼프 대통령하고 굉장히 좀 많은 이야기를 하고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중국에다가 너무 이렇게 때리지 마라. 우리가 지금 중국이 만약에 우리가 수출을 안 하면 우리 걸 이제 안 주면 그러면 이제 자체적으로 해서 우리 거보다 훨씬 좋은 걸 만드는데 이걸 가지고 세계 표준화 할 것 같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 엔비디아 걸로 표준화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설득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또 중국에 가서는 또 중국 사람들에게는 우리는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야. 우리는 함께 할 수 있는 우리는 우호적인 관계라는 거를 옷을 통해서 이제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네. 옷이라는 거 하나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기호이자 또 그 화해의 상징 이런 식으로 또 젠슨 황이 거기에 민간 외교관 이런 역할을 했을 때 저 옷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네. 이렇게 큰 반향을 일으킬 수 있는 이유는 그 전에 가죽 재킷을 열심히 입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맨날 가죽 재킷을 입는 입고 사람이 있는 저렇게 한번. 저런 옷을 한번 입어주면 얼마나 이 메시지가 강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한 가지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이 또 CEO 입장에서는 뭐 어떤 의미에선 개성이자 하나의 심볼 같이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네, 이 가죽 자켓을 고수하는 젠슨 황인데 이렇게 한 번씩 파격적인 의상 변화로 시그널을 주는 걸 또 즐기기도 한다고 해요.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 경영자와 또 옷을 바꿔 입은 사진을 본 적이 네네. 있어요. 네. 근데 이런 걸 보면서 이제 네. 시장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 뭔가 그 마크 저커버그 메타잖아요. 네. 메타와 엔비디아가 뭔가 기업적으로 뭔가 굉장한 사업을 도모하는 거 아니냐, AI 동맹을 의미하는 거 아니냐 해석이 나오거든요. 네. 이건 어떻게 보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평소에도 계속 이렇게 자켓을 입고 다니고 그리고 그 저커버그 같은 경우는 맨날 그 똑같은 그 티셔츠 입고 맞아요, 다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약간 이미지를 만들고 나니까 옷을 바꿔 있는 것 자체가 시장에다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커버그 같은 경우에는 자기 소셜미디어 통해 가지고 유니폼 교환이라면서 한과 외투 바꿔 입은 사진 올리면서 저 사진이네요, 예, 맞습니다. 지금. 네. 그러면서 이 메타가 요구하는 추진하는 건 뭐냐면 사실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엔비디아 칩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이렇게 해서 나는 이제 우리 제스나가 친해요. 그러면서 네. 우리 메타는 앞으로 칩을 많이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메시지를 이제 시장에 주는 거죠. 굉장히 똑똑한 행동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설립자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메타 CEO인데 항상 회색 티셔츠 입는 걸로 네. 좀 유명했죠. 저기 옷장에도 보면 똑같은 걸로 다 걸려 있잖아요. 맞아요. 그 사진이 있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 보면 그 전에 그 돌아가신 우리 애플 저기 창업자도 마찬가지고 네. 뭐 이런 것도 스티브 잡스나 이런 분들도 보면 옷이 항상 똑같다 이러는데 이게 한편으로 보면 이제 그 결정을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내리잖아요. 이런 분들이. 그런데 네. 이제 아침에 그 옷장 열고 오늘 뭐 입지 이런 걸로까지 내가 시간을 들이기는 좀 아깝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CEO 심리학을 그 전공하시는 그런 교수님들은 저거를 결정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는 행위. 그래서 그 의사 결정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수단 이런 네.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저 옷장에서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한 30초에서 1분이면 그 의사 결정 1분의 시간이 얼마나 돈으로 따지면 연봉과 바꾸면 아깝겠느냐. 그러니까 저렇게 하나 그냥 밀고 나가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경제적인 의사 결정이다, 판단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옷을 있더라고요. 고를 시간을 아껴서 아끼는 거군요. 그 시간을 아낀 만큼 결정 장애의 시간을 없애고 다른 데에다가 경영에다가 쓰겠다. 신경을 쓰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마크 저커버그 그 옷장 사진 기억하세요? 네네네. 회색 티 오늘 반팔 티 했는데 다 다 여러분들 반팔 티 회색 반팔 티셔츠 9벌 짙은 회색 후드 티 뭐 6벌 뭐 이렇게만 걸려 있는 거 있었어요. 근데 이 단벌 패션의 효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스티브 잡스? 아이폰 네네. 그죠? 애플의 스티브 잡스죠. 그렇죠. 스티브 잡스 검정 이분- 터틀넥 티셔츠. 네. 이분 맨날 아이폰 뭐 신제품 발표해 보면은 그 이제 청바지 입고 네. 터틀넥 셔츠 입고 네. 항상 one more thing 이러면서 아, 딱 예, 얘기하는 게 맞아요. 완전 시그니처가 됐잖아요. 이분 역시나 마찬가지로 보자면 그런 이렇게 수많은 것을 의사결정해야 되는데 내가 이런 데 신경 쏟는 게 아니라 나는 이 애플에만 집중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준 거고요. 또 재밌는 게 이분이 이제 이 단발 이 복장의 단발?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었냐라고 네. 보면 일본에 갔더니 직원들이 유니폼을 입고 있는 게 그게 너무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유니폼. 예, 어떻게 보자면 직원 간의 동일감, 소속감도 네. 주고 뭔가 고민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실제
실제로 회사로 와가지고 우리 애플도 유니폼을 입자라고 했는데? 했는데 직원들의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유니폼도 입을 못했고 본인은 유니폼과 혼자만 비슷한 청바지와 터틀넥 네. 셔츠를 입었다라고 합니다. 아. 그런데 이게 보기엔 그래 보여도 굉장히 좀 비싼 제품이긴 합니다. 저 터틀넥 네, 셔츠 맞습니다. 비싸다고 들었어요. 네네. 근데 저걸 100벌 정도 갖고 네, 있었다는 맞아요. 얘기가 똑같은 걸. 네. 똑같은 걸. 네네네. 아, 신발도 비슷한 유발, 걸 네, 유발해서 맞습니다. 네네. 바지도 뭐 그렇죠? 똑같은데. 대단합니다. 이 성공한 CEO들의 패션이나 아이템 관심은 또 국내 기업인들에게도 조금 쏠리는 것 같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재용 회장 립밤 완판됐죠. 네. 그렇죠? 이부진 사장의 원피스도 네. 인기를 끌었어요. 저 립밤 저게 청문회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땠었죠? 저게 어떻게 보자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CEO들이 이렇게 약간 단발을 약간 선호하는 건 의사 결정을 약간 줄여주겠다라는 거고 네. 이렇게 약간 이재용 회장의 립밤이나 아니면 이부진 대표 이런 패션이 화제가 되는 건 이거 아무래도 워너비 중에 한 분들이 이런 걸 하고 있는 걸 나도 한번 해보자라는 심리가 좀 작용한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이부진 대표 같은 경우는 패션 감각이 뛰어난 걸로 유명해서 네. 그분이 입었던 것과 비슷한 그건 진짜 비싸니까 비슷한 거를 찾아보려는 노력들이 굉장히 많이 시장에서 일고 있는 거죠. 네. 생각보다 입은 옷이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서 더 화제가 되기도 맞아요, 했었어요. 맞아요. 완전 비싸진 않은. 완전 비싸지는 않았다는. 맞아요. 제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부진뿐만 아니라 원래 이제 그 슈퍼스타들이 했던 것 중에 최근에 이제 입거나 뭐 들었거나 이런 것들 보면 옛날에 2023년에 제니가 뭐 무슨 보부상백 이런 거 들었는데 그게 뭐 한 저기 20만 원도 안 되더라. 이런 것들처럼 이부진 대표나 아니면 이서연 대표가 지금 했던 것들이나 이런 착용했던 것들 중에 상당수는 또 그렇게 비싸지 않은데 아니면 국산인데 이런 것들을 들고 입었을 때 소비자들이 굉장히 또 반응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분들도 사실은 굉장히 대외적으로 나갈 때 좀 신경을 많이 쓴다라는 후문이 있습니다. 우리 국내 기업 CEO들도 정말 나갈 때 신경 쓰고 패션을 좀 골라야 되는 상황인 것 이게 같아요. 왜냐하면 기업의 이미지와 자신의 네. 패션을 동일시하면서 시장 투자자들한테 소비자들한테 계속 그런 이미지를 심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소위 말하는 그 아저씨들 CEO 분들 보면은 너무 약간 아저씨들 CEO. 전형적인 옷들을 네. 입고 계신데 네. 여기 뭔가 기업의 이미지를 담는 자신만의 패션을 좀 가지셨으면 아예 바랍니다. 이렇게 한 옷만 입던가 맞아요. 맞아요. 단벌로 입던가 아니면 이미지를 주는 선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하셨습니다. 네, CEO들의 패션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경제 라이브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What do you want from me? Why don't you run from me? What are you wondering? What do you know? Why aren't you scared of me? Why do you care for me? When we all fall asleep, where do we go? Come here. Say it, spit it out. What is it exactly? Your pain is the amount cleaning you out. Am I satisfactory? Today I'm thinking about the things that are deadly. The way I'm drinking you down, like I wanna drown, like I wanna end me. Step on the gas, staple your tongue. Bury a friend, try to wake up. Cannibal class, killing the sun. Bury a friend, I wanna end me. End me. What do you want from me? Why don't you run from me? 뭐 하고 살지, 뭐 먹고 살지 고민을 해보는 시간이죠. 네, 오늘 뭐 사니 함께합니다. 보기만 해도 삶이 나아지는 생활 속 경제 이야기 오늘도 쉽게 풀어볼 텐데요. 제 옆자리에 지난주 목금의 자리를 비웠던 일타 수강생 박진아 아나운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난주에 빈자리가 꽤 컸는데 오늘도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직접. 네, 오늘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타 PB 출신 금융투자 전문가 차영주 IES의 경제연구소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차영주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오늘 관심이 뜨거운 국내 증시 이야기 여러 가지 좀 해보겠습니다. 시작을 해볼까요? 자, 국내 주식. 요즘 호황입니다. 4년 만에 코스피 3,000대 다시 돌아와서 지난 상반기에는 이제 상승률이 글로벌 세계 주요 증시들과 비교했을 때
넘버원이었다 이런 네.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오늘도 장중 3,200대 탈환하면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뭐 여러 가지 진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원인을 주로 꼽고 싶으신가요? 주식시장에는 일종의 물리적인 법칙들이 좀 적용이 됩니다. 평균 회귀 법칙이라고 저희가 이제 부르는 물리적인 법칙인데 예. 작년에 우리나라 증시가 전 세계에서 상승률 꼴찌를 했었죠. 거의 뭐 바닥을 기는 그런 예.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소위 기저효과라고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주가가 좀 많이 오른 것으로 현재 나타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예. 우리의 이제 주가 상승률이 올 들어서 30%에 달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 한 10% 정도 올랐거든요. 근데 미국은 작년에 강했죠. 그러다 보니까 거의 평균을 맞춘다라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가장 큰 이유 중에는 지금 이제 상반기에 올랐던 것이 소위 조방원, 조선 방산 원전인데 예. 이들의 실적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보다는 수출 데이터에 따른 그 지표들이 잘 나오면서 예.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우리나라 증시의 상승률이 글로벌 수위를 달성했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기저 효과를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제 워낙에 상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네. 반등한 효과가 좀 있다라는 얘기인데 사실 뭐 그간 국내 증시 얘기하면 뭐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이제 워낙 좀 저평가가 돼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부를 수 있는 현상도 좀 지속이 되어 왔었는데 그렇죠. 이게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언이 바로 이 부분을 해소하겠다는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이걸 지금 해소하는 과정으로 볼 수가 있는 건지 그렇다면 일시적인 걸로 봐야 될까요? 그렇죠. 저는 일시적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지금 화면에서 제 얼굴이 꽉 잡힐 텐데요. 네. 저는 이제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만큼 다이어트를 하려고 합니다. 아. 반비례하는 건데요. 첫 발은 좀 뗐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네네. 여러 가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라든지 뭐 상법 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5천을 가려면 우리가 단순하게 선언적인 것만 갖고는 어렵겠죠. 예. 그러니까 제 아내가 저를 보고 살을 빼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빼라라고 그래서 빠질 살이 아니거든요. 예. 근데 최근에 아내가 저한테 실질적으로 운동기구를 사줬어요. 어. 그러면 운동기구를 이용하면 효율적으로 살을 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5,000포인트를 가려면 우리가 상법 개정이라든지 아니면 뭐 우리가 뒤에 가서 다룰 주가 조작에 대한 엄벌이라든지 예. 이런 것들을 통해서 누구든지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 준다라면 결국 저는 우리 지수가 갈 수 있는 운동기구를 디테일하게 사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첫 발을 잘 띄고 있다. 문제는 이제 실질적으로 그 위에 올라가서 제가 얼마큼 운동하느냐에 달려 있기는 하겠죠. 하지만 네. 구체적인 방법을 디테일하게 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점수를 주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메시지를 뒷받침하는 물리적인 장치는 마련이 됐다. 다만 이제 다이어트처럼 작심삼일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소장님의 다이어트와 함께 좀 응원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제가 눈에 띄는 설문조사를 하나 가지고 와봤는데요. 그동안 우리나라 국민이 선호하는 재테크 방식이 부동산이 1위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최근 조사에서는 우리나라 국민 3명 중 1명이 주식을 택했다고 합니다. 이게 2000년대 이후에 부동산보다 주식을 택한 게 처음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2000년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상황에서 놓고 보면 거의 이제 최초인데 부동산 불패 신화가 있었잖아요. 예. 부동산은 누구든지 이제 선호하는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현 정부 들어서 기조가 좀 바뀌었다라는 거죠.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정말 강력한 정책. 예. 목요일 날 밤에 나왔죠. 6억 대출. 금요일 날 밤에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토요일부터 시행이 되면서 부동산을 잡겠다라는 정부의 의지가 확고히 드러났다라는 점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앞서 언급드렸던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5천 시대를 열겠다. 누구든지 주식을 할 수 있는 시대, 그다음에 중산층의 부를 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시대를 열겠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제 기대 심리가 그쪽에 좀 반영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근데 한 가지 여기서 재밌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우리가 이제 부동산과 관련해서 약 3분의 1 정도가 이제 주식 관련해서 3분의 1 정도 하고 약 5분의 1 정도가 부동산과 관련된 여전히 이제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근데 고점 대비해서 대략 한 15% 정도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 20% 정도는 주식과 부동산에 각각 네. 선호도가 있는 분들이 계세요. 여전히 나는 그래도 부동산, 난 원래도 주식이었어라는 건데 이제 약 15% 정도의 투자 심리가 예. 부동산의 주식시장으로 넘어왔다. 그래서 대략 30%대 후반까지 이 수치가 나타났다라고 보면 이 효과만으로도 그렇잖아요. 우리 3명 중에 1명이 주식을 이제 하려고 한다라면 예. 많은 분들이 이제 참여하는 거죠. 이 효과만으로도 주식시장에 최근에 유동성이라든지 고객 예탁금이 늘어나는 예.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이런 설문조사 결과도 지금 뜨거워진 국내 장에 대한 어떤 관심을 반영하는 걸 텐데 개인 투자자도 돈을 벌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시장을 만들겠다. 정부가 강한 기조를 또 내세우고 있는 점과 또 같이 맞물려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대통령은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 걸리면 패가 망신할 수 있겠다.
그런 경고까지 강하게 했던 상황인데요. 그 발언들을 잠시 한번 모아서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최근에도 그런 게 논란이 되는 게 많잖아요. 자기 돈 안 들게 인수해가지고 그 인수 대금을 회사 자산을 팔아가지고 준다는, 만약에 그게 제도적으로 지금까지 방치돼 온 영역이라면 제도 개선을 해서라도 그렇게는 못하게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불법 부정거래를 통해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믿어지는 이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켜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을 치다가는 패가 망신한다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오늘 첫날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살 빼겠다, 다이어트 하겠다라는 이 메시지에 지금 내놓은 운동기구 구체적인 부분이 바로 금융당국의 고강도 대책입니다. 이 발언 이후에 바로 지금 대책들이 나왔는데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라고 해서 시장에서 불공정 행위자를 바로 퇴출하는 그런 맥락으로 볼 수 있는 제재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제재들을 좀 눈여겨보시는지 정리 부탁드려도 될까요? 우리가 이제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다라고 한다라면 뭐 기존에 뭐 우리가 제도가 뭐 주식시장만뿐만이 아니라 예. 굉장히 이제 좀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을 경우에 뭐 음주운전이라든지 예. 아니면 뭐 이렇게 비위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었을 때 바로 제재를 가는 거죠. 과거만 하더라도 우리가 소위 온정주의라는 것이 좀 있어서 예. 뭐 한 두세 번 정도 기회를 줬습니다만 소위 3~4번이 있었던 시대에서 이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어느 거냐면 네. 주가를 조작한다라는 거. 인위적으로 주식 시세를 조정한다라든지 아니면 내부자 거래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시세를 조정하거나 시세를 조정한다라는 것도 주가 조작이죠. 허위로 공시해서 많은 사람들을 속이는 행위라든지 네. 이런 경우가 이제 생기게 된다라면 이제 불공정 행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제재를 한다라는 것은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처벌 수위가 조금 약했었던 네.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여기서 얻은 수익의 3배에서 5배를 벌금으로 부과한다라든지 네. 아니면 금액에 따라서 양형 기준을 강화시켜서 우리가 이제 형법에 의해서 이제 처벌을 받는다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이제 나타나게 되니까 예. 이제 과거에는 그래도 한탕 하고 시간이 좀 지나면 유야무야 되면서 예. 내가 좀 챙길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보는 시각도 일부 존재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대통령께서도 그것을 단호하게 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쉽게 이 생각은 이제 못하게 되지 않을까 저는 기대감이 좀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강력한 과징금 부과, 뭐 추가 이익 환수 이런 네. 것들에 더해서 뭐 이제 투자 상품 거래라든지 임원 선출 이런 부분도 제한시키겠다. 그렇죠. 여러 가지 물리적인 부분으로 주식 시장에서 아예 퇴출시키겠다라는 차원의 제재들인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 주가 조작범들 여기에 연루된 뭐 대주주라든지 네. 경영진들의 이름 같은 것들도 적극적으로 공표하겠다. 이런 차원의 얘기도 논의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에서 이름이 갖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크죠. 예. 뭐 홍길동, 뭐 차영주 이 이름이 굉장히 큰데 이게 이제 주가 조작과 관련돼서 과거에는 이제 이름이 공개되지 않다 보니까 나름대로 재발에 대한 위험성도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 주가 조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을 때 가벼운 처벌을 받으셨던 분들이 다시 또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공개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로 이제 이름이 공개되면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주식 거래도 이제 금지하고 여러 가지가 되면 한 번 걸리면 이 시장에 발을 못 들어놓는다. 네. 이런 규제가 더욱더 강화된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여의도의 저승사자라고 이제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주가 조작 근절 합동 대응단이 본격 가동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전에는 이제 금융당국,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 다 따로 있어서 이 권한들도 좀 분산이 돼 있고 심리 조사 기능 이런 것도 나뉘어 있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대처를 못했는데 이걸 좀 모으겠다는 차원인 것 같아요. 정확하게 좀 풀어주시죠. 소위 말해서 이 전문적으로 주가 조작을 검토하는 기술자분들을 이제 모아놓는다. 이 기술자 표현이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전담적으로 이것을 잘 하시는 분들을 모아놓는다라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거래소,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이것이 다 이제 분리가 돼 있었고 각자 하는 역할이 있었어요. 예. 우리도 직장 생활 해보면 직장 사이에 조금 부서 간의 벽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통합해서 하나의 팀, 원팀으로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주가 조작을 하는 것 같아. 저거 주가가 좀 의심스러워. 이게 이제 심리 단계거든요. 예. 과거 이제 거래소에서 그것을 발굴해내고 거래소에는 또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상 거래라든지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에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고 네. 거래 내용을 보고 이상하면 조사를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에 넘겼어요. 근데 이제 이것을 원팀으로 만들다 보면 야, 좀 이상한데 우리가 좀 들여다볼까라는 것이 바로 실시가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과거에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을 짧은 시간 내에 더군다나 이제 이런 걸 짧은 시간 내에 잡아내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2년까지 걸리던 이 심리에 네. 걸리는 조사까지 걸리는 소요 기간을 이제 6에서 8개월 정도로 단축하겠다라는 얘기고 일단은 파일럿 개념으로 한시적으로 운영을 했다가 상설화하는 추후에 검토한다고 하는데 한번 실효성이 있는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쯤에서 하나 궁금한 게요. 제 주변에서 주식 리딩방, 종목 추천방 이런 네. 거를 들어가서 정보를 얻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도 허위 정보를 더 제재하게 되는 건지 궁금한데요. 근데 그게 허위성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판단하기가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주식시장이 잘 될 것이다라는 희망적인 부분이 허위냐라는 부분들이죠. 그런데 잘못된 공시를 한다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몇몇에서 짜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불공정 거래가 거기서 이루어지게 된다라면 이거는 분명 제재 대상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시청자분들이 한 가지 좀 보셔야 되는 게 그냥 일반적인 유튜브라든지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 돌아다니는 정보의 대부분은 믿기가 조금 쉽지는 않죠. 그래서 금융당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네. 자문사 등록들을 해서 이 부분을 금융감독 아래에 이제 놔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얘기를 하는 것이 단순하게 그냥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그냥 그 주식방인지 예. 아니면 금융감독원의 규제 하에서 뭐 신고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관리 감독을 받는다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듣고 있는 것들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검색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 차영주 땡땡 방 뭐 이런 것들은 뭐 우리가 허가를 받았다라든지 아니면 자문사 등록이 돼 있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신뢰성이 있겠죠. 그렇지 네. 않은 경우에는 불공정 거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니까 각별히 조심은 투자자가 스스로 네.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투자자 개인의 책임도 분명히 존재는 하겠지만 네. 이런 차원의 지금 제재 논의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모든 맥락이 하나로 통하는 것 같습니다. 주가 조작에 대한 강력한 제재 이야기 당국에서부터 나오고 있다는 얘기인데 자 그렇다면 지금 따져볼 수 있는 건 역으로 그동안 상황이 얼마나 안 좋았길래 피해가 얼마나 심각했길래 이런 차원으로 좀 되물어볼 수도 있는 부분 같거든요. 예, 이게 뭐 자주 일어나는 부분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터지면 굉장히 투자자들의 손실이 커지는 방법들이로 이루어지게 되니까 예. 상대적으로 어려웠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죠. 더군다나 이제 주가 조작과 연루된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극단적으로 상장 폐지까지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주가가 막 올라갈 때 그리고 그 주식에 대해서 긍정적인 뉴스가 나올 것으로 미루어 짐작해서 주식을 사놨는데 이게 이제 일부 그 어느 순간 주가 조작으로 판명이 되면서 주가는 급락하고 네. 상장 폐지까지 가면 개인 투자자들이 어디 가서 내 자금을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터지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부분들을 아예 이루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원스트라이크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부실 기업, 부실 종목에 대한 뭐 상장 폐지 요건 이런 부분도 강화가 된다고 네. 하니까 시장 전반에서 한번 좀 그 기조를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런 강력한 정부 기조에 발맞춰서 금융당국도 좀 같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인사들의 검찰 고발이 줄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익숙한 이름들이 좀 보여서 저희가 좀 살펴보면 일단은 엔터테인먼트, K-팝의 황제라고 불리는 방시혁 하이브 네. 의장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저희가 뭐 프레스룸에서 직접 다뤄본 적이 있긴 한데 어떤 혐의인지 좀 소장님께서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기존에는 우리가 이런 경우에는 H사 무슨 대표 이런 정도였는데 예. 조금 전에 언급한 것처럼 이름을 제가 직접 얘기했잖아요. 실명을 이제 공개하는 것으로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검찰 고발까지 간 사항이기 때문에 네. 주가 조작이 명확하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죠. 네. 어떤 거냐면 우리가 2020년에 하이브라는 종목이 이제 주식시장에 상장이 됩니다. IPO가 있었죠. 예, IPO를 하는데 IPO 이전에 보통 이제 기존 투자자들도 존재를 하거든요. 예. 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돈들이 필요하니까 투자하신 분들이 계시고 그분들이 이제 상장을 하면서 예. 거기서 이제 자기 자금을 회수하는 소위 엑시트를 이제 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런데 방시혁 의장은 네.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으니까 보유 주식을 좀 팔아라라고 네. 유도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그러면 기존 주주들 같은 경우는
상장 계획이 없어. 그럼 빨리 내가 돈을 회수하는 게 좋겠다라고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주식을 팔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모 사모펀드와 방시혁 의장이 이면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상장된 이후에 이익이 나면 이익의 30%를 방시혁 의장이 받아가는 그런 네. 부분들이었는데 이런 것들은 주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IPO 당시에 주주들에게 공시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때 당시에 법이 조금 미흡해서 요 분이 공시에 빠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들이 하이브가 주가가 올라갈 때 따라 사는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방시혁 의장의 이익으로 귀결되는 부분들이었고 네. 최근에는 이런 부분들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다 공시하도록 법이 이제 개정이 됐습니다. 네네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소일코 외양간을 고치는 격이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발빠르게 이루어졌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네. 우리가 이 고민은 사라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이야기 혐의가 지금 많이들 알려져 있기 때문에 지금 방 의장이 어떤 식으로 또 법정에서 소명을 하는지 그런 부분이 또 이제 관심사가 될 것 같고 일부에서는 이제 지분을 매각해서 이 피해를 봤다는 기존 투자자들 가운데 펀드가 있는데 거기에 국민연금이 포함되어 예. 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도덕적 해이를 넘어서 국민들의 노후 자금을 건드린 그렇죠. 부분이다. 손실을 끼쳤다라는 비판도 제기가 되고 있어요. 국민연금이 한 7천억 정도 투자했다라고 하네요. 꽤 많은 돈이 이제 투자를 했죠. 예. 근데 정상적인 그 투자 과정에 있어서 국민연금이 불법을 저질렀다라든지 아니면 방시혁 의장과 이면 계약을 맺었다라는 점은 없었어요. 네. 정상적인 부분들이었는데 이게 바로 앞서 언급드렸던 이런 주가 조작이 일어났을 때 피해가 결국 개인들에게 오던 우리의 노후 자금에 오던 네. 오게 된다라는 측면이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국민연금이 좀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받았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혐의가 드러난 것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네. 7천억 중에 방시혁 의장이 대략 추정한 이익이 한 4천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노후 자금 일부가 방시혁 의장의 개인 주머니로 들어갔다라는 좀 뼈아픈 상황이 좀 불편하지 않을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더 살펴볼 케이스가 이제 연봉 100억 원대를 수령한 것으로 네. 알려진 메리츠 화재 전 사장이 전현직 임원들과 함께 또 역시 금융당국에 의해서 네. 검찰 고발된 사건인데 이 경우도 역시 주가 조작에 따른 차익을 챙겼다 이 부분이죠? 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메리츠 금융지주라는 쪽에서 메리츠 화재와 메리츠 증권을 합병하는데 이 소식이 나오니까 주가가 상한가를 쳤어요. 근데 미리 그 전에 이 주식을 사놓고 있다가 네. 상한가 친 날 매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익을 좀 챙긴 거기 때문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선행 매매였다 이렇게 발표가 난 겁니다. 네, 미공개 합병 정보라는 게 주가 등락에 얼마나 중요한 정보인 건가요? 우리 셋이 회식을 간다라는 정보를 제가 미리 알았어요. 네. 근데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밥을 한 끼 굶고 가서 많은 걸 먹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몰랐었다라고 하면 밥 먹고 바로 갔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합병이다라든지 미공개 정보는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 그러니까 주가가 안 올라가는 미공개 정보는 상관이 없어요. 주가가 올라갈 걸 미리 알고 있으면 정말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네. 그런 것처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 것은 우리가 법적으로 굉장히 엄격히 다룹니다. 이거는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제재가 이번에는 좀 강하게 들어가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뭐 한우 먹는 날이라고 하는데 뭐 혼자만 알고 계셨다 그러면 좀 섭섭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그걸 통해서 저 혼자 많이 먹는 이게 그 불법 주가 조작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네. 점심시간인데 많이 배들 고프시겠네요. 예. 네, 맛있는 점심 드시길 바라고요. 이 강력한 제재가 지금 금융당국에서 할 수 있는 검찰 고발이 사실 그간 가장 강력한 제재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또 실제적인 처벌로 이어질지 고발이 되고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그간에는 좀 우리가 재계에는 좀 사법 체계가 좀 관대했던 거 아닌가. 솜방망이 처벌에 관한 논란이 계속 있어왔잖아요. 이게 양형 기준이라는 부분들인데요. 이게 좀 약했던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의 의지도 있는 상황이고 이 양형 기준을 조금 강화시켜 달라는 게 재계의 입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금융계의 입장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강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직까지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처벌이 난 것은 아닌데 일단 이익 난 것에 대해서 이익금에 대해서 4배에서 6배까지 벌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네. 과거에는 이익금에 대해서 일부라든지 이익금을 회수하는 정도였었습니다만 이제 벌금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익이 50억 원이 초과를 하게 된다라면 예. 최대 무기까지 갑니다. 아. 그리고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몇 년 살고 나오면 된다? 이 부분은 이제 사라졌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실질적으로 투자와 관련된 잘못된 정보들 또 정보 비대칭에 의해서 피해도 발생하고 혐의가 또 밝혀지고 있는 사건들을 짚어보고 있는데 당국은 지금 강력한 제재를 한다고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우리가 좀 살아남으려면 좀 강구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일단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에 있어서 정상적인 거와 비정상적인 것을 좀 구분할 필요는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소위 말해서 너만 알아?
라고 얘기하는 것은 극도로 경계를 해야 됩니다. 네. 나만 아는 경우보다는 대부분이 다 아는 경우가 있고요. 네. 또 소위 고급 정보를 누가 전해주겠다라고 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고급 정보가 아닐 경우가 많죠. 네. 이런 부분들 보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판단하느냐? 지극히 상식적으로 크로스 체크를 한번 좀 해보시는 것도 네. 좋은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네. 방법이 아니겠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뜨거워진 주식시장, 시장의 투명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우상향할 수 있을지 저희도 주의할 점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차영조 소장님과 국내 주식 이야기 좀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